자, 사회문화 4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뭐 막 어려워 보이는데 뭐 정리만 간단히 하면은 나오고요. 일단은 요런 문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나오든 수능에서 나오든 계산을 한번 때릴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좀 알아봅시다. 자,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랍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주목하였던 대표 연구에는 이때 스턴 보고서가 있대요. 이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더라.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보면 된다. 나중에 손해 더 크게 되니까 무조건 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게 낫다. 나중에 더 클 거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로 있게 될 이게 경제성을 달리 해석하면 각각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 경제적 이득과 그렇지 않을 때 경제적 이득이랍니다. 뭐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요, 뭐 이런 걸로 뚜루룩 있는데, 이런 거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이런 손실은 영원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영원히 발생하는데 그럼 그 손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 반면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금방 끝난대요. 왜? 탄소 배출이나 그런 거는 뭐 영원히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이니까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해봤자 우리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온 지 이제 약 100년 아닙니까? 근데 요즘 뭐로 바뀌고 있어요?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뭐 손해가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동안 그 경제적 손실보다 전기차로 안 바꿨을 때 있게 될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영원히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비용이 뭐 이렇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방법을 쓴답니다. 그냥 이자율에 반대예요.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이자 1%가 10,000원 빌려주면 그 다음에는 11,100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년에 11,100원은 현재 10,000원과 똑같은 가치다. 그래서 이런 거다. 지금 10,000원은 내년에 11,100원이네. 그러면 그때 당시 11,100원은 지금의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까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이 이자율이 미래의 값이 현재 얼마나 이게 현재 얼마나 작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뭐 1년 뒤 11,100원은 지금의 10,000원이 될 것이다. 즉 할인율은 1%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한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이랍니다. 결국 1보다 작으니까 뭐 계속 떨어지겠네요.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과 1의 사이의 수치고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요. 그 당시 할인율과 그걸 얼마 동안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 정리를 내가 해놨죠 여기. 그래서 할인 요소 특징 좀 봅시다.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요. 아쉬워 왜 이렇게 움직여? 해당 시점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5년의 할인 요소가 점점 작아져요. 왠지 알아? 그 당시 할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과 할인 요소는 반비례래요. 할인율이 뭐 4%대일 때는 뭐 0.5였다면은 7%대로 올라가면 얘는 0.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특정 시점이 뭐 얼마냐에 따라 그 당시 할인율이 얼마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달라지겠죠. 내려갈 겁니다. 계속. 둘째,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답니다. 이런 거죠. 셋째까지 다 할게요. 그리고 할인율이 동일하다면 그냥 미래로 멀어질 때 더 작아진다는데, 그냥 정리하면 이겁니다. 10년 뒤에 할인율이 5%예요. 그리고 20년 뒤에도 할인율이 5%래. 그럼 할인 요소는 누가 더 작다? 얘가 더 작아요. 얘보다. 왜? 현재보다 더 먼 미래니까요. 뭐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그 값의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대요. 같은 시점에 같은 할인, 그러면 같은 시점이면 같은 할인 요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각 시점에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의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시 미래 시점 값에 할인 요소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 자, t까지의 t개 시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네. 그 경제적 손실이 1년 차에, 2년 차에, t년 차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발생을 해요. 할인율에 대해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1, D2, 그 다음에 DT까지 되었대요. 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는 이걸 다 더하면 되죠. B1일 때, V1일 때 D1이니까 이걸 곱해요. 왜?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나온 거를 다 더하면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오는 경제적 손실.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뭐래? 이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내린 것도 얘의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왜? 결국 1에 걸치면 어떻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기후변화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요, 갑자기 확 떨어질 거죠. 그 현재 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했을 때보다 크게 작고, 그렇지, 0에 가까운 수를 계속 곱하면 0으로 갈 텐데, 수렴할 텐데.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좀 가깝게 발생하고 경제적 이득은 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원래 정부가.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1회 하면은 딴 거보다 더 크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한 할인 요소가 다른 이론에서 제시한 것보다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그러냐? 다른 것도 똑같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왜 얘 할 때만, 스턴 보고서 쓸 때만 왜 이렇게 크게 잡았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채택이 될 건데. 이에 대해 스턴 보고서의 결론 지지한 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이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라고 지적. 왜? 어차피 그런 거 해봤자 나중 가면은 어때요? 좋아진다가 아니라 결국 나빠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생태계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의 정책평가의 정도는 일반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왜? 이거는 유한한 영향, 근데 얘는 영속적인 영향, 그러니까 무한이죠, 무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끝이 없을 거라고. 이런 논쟁과 별도로 스턴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되고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이런 거는요, 풀 수 있어요. 왜? 위에 보면 잘 풀 수 있거든요. 얘가 좀 골 때려요. 자, 계산할 건데, 잡아봐.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할인율이 가져야 때는 어떻게 다른가? 자,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이런 게. 자, 봅시다.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액을 각각 100년 동안 매년 발생한대요. 그럼 아까 거기 나와있던 요게 100인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 일정액은요, 이 경제적 손실 일정액 나는요 첫 해에만 발생한대요. 첫 해에 그 뭐 할인율이나 이자율이 그런 게 안 붙겠죠, 당연히. 1년이니까 그 뒤에부터 발생하겠죠. 그 뒤에부터. 할인율은 이거가 될 수 있대요. 각 할인율은 매년 각기 유지됩니다. 자, 할인율이 매년 각기 유지될 때 할인 요소는 더 멀 때 작고요. 할인율이 높으면 할인 요소는 당연히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할인 요소가 제일 작을 거고 얘가 할인 요소가 제일 높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있죠? 이거 할인 요소가 이렇다. 그 다음에 할인율이 높으면 할인 요소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이 4%일 때는요 경제적 손실 일정액이 나와 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할인율이 4%일 때는요 이게 사람들이 기후변화 막으려고 노력 안 하겠죠. 왜? 어차피 똑같거든요. 지금 손해보나 나중에 손해보나 똑같네? 그럼 그냥 하지 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보자. 100년 후 시점에 가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7%일 때가 4%일 때보다 더 작다라는데요. 당연한 소리. 자, 10,000원이 있습니다. 아, 뭐야,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에 4% 7%겠죠? 그럼 봐봐. 이 1,400원, 미래 1,4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이에요. 미래 1,7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얘네를 직접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작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작죠. 왜? 1,400원이 10,000원의 값이고요. 1,700원의 값이 10,000원이에요. 그럼 봐봐. 이게 더 이 값을 가지고 얘랑 지금 가격이 같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1,400원이 더 어때요? 1,400원이 더 값이 크게 느껴지겠죠. 왜? 당시로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1,700원이 여기서는 오히려 뭐냐면 1,400원이 더 가치가 커야 되는 거죠. 왜? 1,400원에 10,000원, 1,700원에 10,000원. 값은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값으로 10,000원 값. 얘는 더 줘야 10,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얘보다 300원을 더 줘야 10,000원을 준다는 소리니까 얘가 값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1%일 때 20년 후 현재 가치가 40년 후 현재 가치보다 더 큽니다. 왠지 알아요? 이때 현재 가치가, 왜냐면 40년 후 현재보다 40년이 더 멀죠. 그러면 할인 요소 더 적겠죠. 이게 나오잖아요. 할인 요소는요 시간이 더 뒤로 갔을 때가 할인 요소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할인 요소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크다. 그렇죠. 얘가 더 큰 게 맞습니다. 얘가 더 작아요. 할인 요소가 그거라서. 그 다음에 첫 해의 경제적 평가를 한다면 나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왜? 첫 해에 발생하는데요. 할인율이고 나발이고가 없죠. 이제 1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할인율은 고려가 아니죠. 할인율은 그 다음 년도부터 붙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할인율이 7%일 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봐봐. 할인율이 4%일 때 현재 가치 합이 나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인율이 4%일 때는요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안 해요. 왜요? 어차피 그때 겪는 경제적 손실이나 이때 겪는 경제적 손실이 같거든. 그럼 할인율을 단순히 생각해서 높였거든요. 할인율 높이면 뭐가 문제야? 할인 요소가 내려가. 그러면 그때도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안 됩니다. 얘는 할인 요소도 작아져요. 그거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의를 바꿔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forever예요. 그러면 4%일 때 현재 가치가 나보다 더 크겠죠. 왜? 100년 동안 겪는 경제적 손실이 지금 탄소 배출 줄인다고 그거랑 똑같으면 안 하지만 영원히 일어난대. 그러면 당연히 영원히 일어나니까 4%일 때 더 경제적 손실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보다 더 클 거니까, 나보다 더 손실이 크게 느껴질 거니까 이 행동 촉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말로 하는 것보다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할인율이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학원 와서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